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토요일 손상대 준PD의 3060 직설 오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5월 1일이자 5월의 첫날, 또 근로자의 날이자, 또 5월 1일이면 어린이의 날, 아버지의 날, 하여튼 행사가 많은 5월입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저기 민노총애들이 행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로자의 날이. 네,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이제 걔네들은 메이데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저래 가지고 오늘 이제 도심에서 또 쪼개기 집회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밖에서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민노총애들이 10명 이상 따닥따닥 모여서 집회를 하지 않는지 유심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또 뭐 전국에서 이제 뭐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개인 그 1인 시위 또 뭐 집회 기자회견 뭐 다양하게 할 텐데 될 수 있으면 좌파들하고 충돌하지 마십시오. 네. 그 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는 거고 걔들은 걔들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고 하여간 5월 1일 첫날부터 멋진 출발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할 텐데 오늘 이제 유승민 뭐 얘기를 좀 해야 되나요? 네, 오늘 그러니까 유승민 얘기를 통해서 제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자, 어제 유승민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결정의 순간이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어제 유승민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 했냐가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자, 이걸 대구 가서 했다는 거예요. 아주 축을 한장 했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도발한 거죠, 이쯤 되면요. 그럼. 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대선 구도에 가까이 와가지고 김무성, 유승민 이 두 사람이 탄핵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그럼. 특히나 유승민, 김무성의 계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뭔가 조용히 해라. 말 꺼내지 마라. 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그림은 뭐냐면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꺼낸다는 거예요. 그 지발 제린다 그러지.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것,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 그런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유승민, 김무성이 알아서 자가 발전을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김무성이는 계엄령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김무성이 계엄령 하니까 신나가지고 추미애 나오지 않습니까? 김무성 계엄령 고백 수사 재개해라. 왜냐, 쥐가 먼저 꺼냈었거든요. 추미애가 가장 먼저 2017년 당시에 이 계엄령이 있었다라고 말했었는데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정을 했고 이게 좀 잠잠해졌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마당에 이걸 김무성이 맨 처음에 끌고 나온 거예요. 또 최근에. 자, 그리고 갑자기 또 유승민이가 대구까지 가가지고 탄핵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후회하지 말라고 누가 후회하라고 그랬어. 후회 안 하는 거 어차피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들 스스로 자가 발전하여가지고 괜히 이슈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유승민이가 이런 발언을 하면 언론들이 다 보도할 거라는 거 유승민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유승민이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만 언론들이 더 보도를 많이 해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도 방송을 하고 다른 이제 이게 논란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즉 이 사람들의 노림수가 확실히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김무성과 유승민이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신들이 탄핵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댓글창에 우리 시청자들 보시겠지만 화가 나요, 우리가. 우리가 화가 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일부러 우리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왜냐? 자극시켜야지만 우리가 더 강경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더 강경하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도로 새누리당, 도로 친박당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는 그림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일부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을 하고 탄핵이 자신들은 후회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우파 국민들을 강경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강경하게 만드는 걸까요? 결국은 이번 대선판 때문에 그런 거죠. 대선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은 전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태극기 국민들을 강경하게 만들어서 언론에다가 마치 도로 구구 세력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를 배제시키려는 꼼수의 하나. 두 번째,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유승민이가 어쨌든 대권은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이 일단 대권이라고 나오게 됐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당에 있는 당을 먹어버려야 되는 거죠. 자, 당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목소리가 당내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탄핵에 대해서 너 잘못 있잖아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즉, 그 의견을 나오지 못하게 하도록, 즉 당권을 자기들이 먹어서 윤 전 총장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민주당과 문재인이랑 뭐 또 야합을 해가지고 개헌을 하던가, 어쨌든 간에 이 대선판에서 자기신들이 중심이 되기 위한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일부러 우리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좀 더 이성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의 노림수를 우리가 좀 미리 보고 이 사람들의 노림수가 그대로 통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좀 해놔야겠죠. 자,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원내대표 선거였다고 봐요. 자,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당선됐습니까?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김기현 의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2등을 한 김태흠 의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요. 이렇게 보도했어요. 김기현 아니면 권선동이 될 것이다. 자,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언론 보도 보십시오. 권선동이 전투력이래요. 이게 언론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권선동이 무슨 전투력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 되면 앞장선 법사위원회 그밖에 돼 있는데.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4년 넘게 태극기를 들고 있지만 권선동이 뭐 머리카락 하나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언론 보십시오. 통합의 김기현, 권선동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다 괜히 전투력 굳혀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언론에 흘린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즉 언론에서는 지금 김기현과 권선동의 양강체제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김태흠 의원이 2위를 했다고요. 2위를 한 겁니다. 그것도 몇 표 차이 안 나서. 김기현은 34, 김태흠 30, 권선동 20, 유이동 17. 권선동이 10표 차이 난 뒤에 졌어요. 유이동도 거의 유승민 세력이거든요. 자,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국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게 딱 이제 1, 2위가 나왔을 때 거기 있는 내 장내가 시끌시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태흠 의원 스스로도 조금 뭔가 좀 놀라는 분위기였대요. 그렇지. 자신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자, 왜 예상을 못했냐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원내대표 선거도 개파로 갈 줄 알았던 거예요. 개파로. 자, 어떤 개파? 어쨌든 간에 김기현 의원은 원래 있었던 사람인 거고, 자, 좀 알려진 사람인 거죠. 자, 근데 권선동과 유이동이 나왔다는 건 누구 세력이냐? 결국 김무성, 유승민 세력이에요. 자, 아시는 것처럼 보십시오. 권선동이 뭐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 극단 지지층 아닌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 것이다. 맨날 유승민이가 하는 소리예요. 똑같은 얘기. 맨날. 이 사람이 말하는 극단 지지층 누굽니까? 태극기 우파 국민들 아닙니까? 맨날 유승민이가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권선동은. 자, 유이동 어떤 사람이냐 보십시오. 내가 당선되면 외연확장 우선하겠다. 맨날 유승민이가 하는 소리예요. 즉 권선동이고 유승민이고 다 김무성, 유승민 세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표를 몰아줘서 누구를 만들려고 그랬냐? 결국은 권선동을 만들려는 생각이 아니었냐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르고 2위를 김태흠 의원이 한 거예요. 2위를. 자,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게 1차 투표였습니다. 근데 2차 투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2차 투표에서 김기현 의원이 몇 표를 받게 됐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알기니까 66표. 네, 맞아요. 66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김태흠 의원이 34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뭘까요? 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는 김기현 의원이 34표를 받고 김태흠 의원이 30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66표가 됐다고요. 이게 2차 투표에서는 이게 34표가 됐고요. 이 말은 즉슨 뭘까요? 여기 있는 표에서 다 김기현 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 있는 표에서 여기서 안 간 이상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은 뭘까요? 유승민 세력에서 김기현이냐 김태흠이냐를 고르는 과정에 김기현을 골랐다라는 거죠. 자, 왜일까요? 김태흠 의원은 자신들과 같이 갈 걸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뭐 친박 계열이라 먹는 거지. 그러니까요. 왜냐? 보십시오. 김태현은 뭡니까? 강한 대여 투쟁하겠다. 민주당이 오만 독선 맞겠다. 즉, 지금 있는 태극기 국민들이 하는 얘기를 김태현 의원이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대로 가면 가장 많이 리스크를 볼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승민, 김무성 세력이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안에서. 만약에 당이 대여 투쟁 쪽으로 가고 뭔가 투쟁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유승민 세력들은 할 말이 없어요. 거기서 나와서 뭔 말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원자가 있는 사람들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표가 전부 다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판에서 당권을 차지하고 이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김태흠이란 사람보다는 김기현이 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그쪽에다가 표를 몰아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에 개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파가 존재하는 과정에 유승민계 개파가 아직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김무성, 유승민계가. 자, 보십시오. 표가 한쪽에 몰아가니까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지 않습니까? 즉, 유승민 개파나 김무성 개파가 뭔가 꼼수를 벌이면 원내대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바꿔 생각할 때 지금 6월 초에 당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짓 또 안 할까요? 또 하지. 전 100%라고 봐요. 자, 즉 지금 아직 당대표 선거 후보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저는 또 이 개파가 또 한 번 갈등이 될 것이다. 김무성, 유승민 계열 개파가 가동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막아줘야죠.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손상희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국민의힘 이제 당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조금 행동을 보여주셔야죠. 더 이상 우리는 개파가 존재를 하더라도 김무성, 유승민 계열 개파는 필요가 없다. 니들 나가라. 니들 나가라.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일단 원내대표는 저는 그나마 김기현 의원이 되신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이 유이동과 권선동이란 사람을 데려다가 지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권선동을 원내대표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김기현 의원이 어쨌든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자, 저는 김기현 의원이 이 개파 갈등이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의원이. 자, 김기현 의원이 즉 유승민, 김무성 세력에 어쨌든 간에 뭔가 계속해서 뭔가 들어올 겁니다. 딜도 들어올 거고 압박도 들어올 거고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잡았으니까. 자, 그럼 그 가운데서 김기현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배척해야죠. 이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면서 또 딜도 들어올 거고 압박도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걸 배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4.15 부정선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무성 당시 새로운 보수당인가 머시기인가 김무성, 유승민 계열 밟아주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건 통합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받아줬어요. 왜? 선거에서 이긴다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못 이겼어요. 폭삭 망했지 뭐. 폭삭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 분해되고 있어요. 당이. 누구 때문에? 유승민, 김무성 때문에. 지들이 당권 잡아보겠다고 난도질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지들이 먼저 거론을 하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 당내에서 금기어시 되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고 오히려 자신들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배척하려는 프레임 작업까지 만들고 있다고요. 여당에 또 먹잇감을 던져주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대권을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당을 이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번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김무성, 유승민 세력들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줄여줘야 된다. 볼륨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더 볼륨을 내리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당대표 선거에서 김무성, 유승민의 부안해동할 만한 사람을 안 뽑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초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김무성, 유승민 계열에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꼼수를 부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좀 더 지켜보고 이 김무성, 유승민 세력에 부안해동하지 않을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야지만 더 이상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계파 갈등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무성, 유승민이 저거 나름대로는 무슨 대권 그림을 그리고 뭐 저거 나름대로는 살아남으려고 하다 악착을 했습니다. 지금 102명 아마 국민의힘 중에 아마 김무성계가 거의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당내에서는 뭐 파를 부르면 엄청난 큰 힘일 수 있는데 그 중에 약간 이제 긴가민가한 거 있고 아마 이번 선거에서 이제 드러났듯이 만약 김기현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만약에 안 나왔으면 100% 건성동 쪽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 김태훈은 친박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몰아붙여 버리면 한쪽으로 싹 휩쓸릴 수 있는 요 헤게모니를 유승민계 허리 많은 김무성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건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뭐 당내 사람 좀 만나보니까 아마 이제 조경태나 이제 누구죠? 원내대표였던 조호영이나 아마 이런 쪽으로 아마 좀 굳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그 유승민계가 큰일 났다 이거 조호영을 밀어야 되나 아니면 뭐 조경태를 밀어야 되나 막 이러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거들 선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일단 그 프레임부터 일단 먼저 꺼내고 아까 이제 원내대표처럼 아마 안 되면 누구 한쪽으로 쏠려서 자기들이 밀어도 됐으니까 뭐 들어달라면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자, 김무성이 어쨌든 김무성,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야합을 했습니까? 추미애 의원. 네, 민주당 좌파 세력과 야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야합을 했습니까? 당시에 그대로 가면 자신들이 나갈이 돼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고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더 이상 생활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야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에 동조한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에 대한 정치 행보를 벌이기 위해선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즉, 지금 민주당에게 다시 정권을 내어주던가 아니면 개헌이란 걸 하던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무성, 유승민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면 정말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되고 이 사람들이 뭔가 당권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때는 진짜 민주당에 또다시 정권을 내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말도 안 되는 개헌이란 걸 할 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서 문재인이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자신들이 내세운 대통령까지도 탄핵을 한 사람들인데 뭘 못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를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이 원내대표 선거까지도 이 정도의 장난질을 쳤었구나. 그러면 충분히 당대표 선거에서도 장난질을 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거를 사전 작업하기 위해서 유승민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당대표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 탄핵에 대한 원죄를 거론하지 못하게 하도록. 왜? 먼저 자신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놓으면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니까 도로 새누리당, 도로 친박당,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건 극우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해주니 원내대표 선거 나오거나 당대표 선거 나오는 후보들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지. 하는 순간 언론에서 난타를 벌이는데 난도질을 해놓는데 아주 그냥. 일단 뭐 도로 새누리당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자칫하다가는 저 김무성계가 나를 안 밀어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박 나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저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조용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뭐 탄핵 얘기하고 김무성이 하다못해 계엄령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원내대표 선거와 당대표 선거, 즉 당권을 차지하는 그 길목 안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꾸리기 위한 프레임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욕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어느 정도 되게 이성적으로 내주어야 한다. 즉, 우리 알고 있다. 니들이 그게 꼼수라는 거. 니들이 당권 먹기 위한 프레임 작업이란 거 우리 알고 있다. 즉,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니들이 꼼수 부렸지만 결국 권선동이 안 됐네? 자, 당대표 선거에서도 우리는 어림없을 거야. 우리가 당대표 선거에서도 김무성, 유승민 계열이 밀고 있는 사람 절대 안 뽑아줄 거니까 꿈도 꾸지 마. 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계속 이럴 겁니다. 아마 6월 초까지도 계속 이럴 거예요. 탄핵 얘기할 거고,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하면 극우, 도로 새누리당, 도로 친박당, 이딴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감정적으로 뭔가 표출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고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유가 됐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 얘기를 사실은 뭐 반성하고 뭐 사과에도 시원찮을 유승민이나 김무성이 계속 내뱉고 그 와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수진 같은 초선이나 김재수 뭐 이런 김웅도 아이들, 있잖아요. 김웅. 예. 이런 아이들이 그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미 흔히 말로 김무성계가 추천한 사람들의 키즈들이 입 바른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은 지금 당장 뭐 당권 안 잡더라도 밑에 하부 세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또다시 저거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거. 이 나중에 당이요 콩가루집안 되는 딱 꼬꾸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일치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단일 대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이 정권을 물리치기 위한 단일 대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무성과 유승민이 하는 걸 보면 이건 단일 대오가 아니에요. 자신들은 입으로는 얘기하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면 갈라진다. 분산된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건 민주당과 문재인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니들이. 그렇지. 자신들이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쪽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당신들 논리대로 따지면.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내세워요. 그럼 유승민이는 뭐 민주당이나 저쪽에 좌파들이 봤을 때는 땡큐지. 그러니까요. 유승민이는 오히려 어제는 대구까지 가서 얘기를 하고 김무성이는 계엄령이 사실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즉슨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권을 차지함에 있어서 그 길목에다가 자신들이 길을 깔아놓는 거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자신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못 내놓도록. 그거를 언론이란 걸 통해서 마치 구구 세력화되는 것처럼, 마치 도로 새누리당 되는 것처럼, 마치 도로 친박당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프레임 작업을 통해 갖고 자신들이 당권을 가는 길에다가 길목을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정권 교체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당권이란 걸 내가 쥐어서 윤 전 총장을 데리고 오든 문재인 정권과 합의를 보든 뭐라도 하게 할 때 내가 중심이 돼보겠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단순히 탄핵, 계엄령 사실 이런 걸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분노 표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당권을 못 노리게 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거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 다행히도 원내대표는 김기현 의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당대표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유승민과 김무성 이쪽에서 꼼수를 못 버리는 거고,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잘하셔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무성, 유승민 계열들이 계속해서 딜이 들어올 거고 말도 안 되는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이걸 얼마만큼 현명하게 쳐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진짜 당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자, 김기현 의원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강론이에요. 자강론이란 게 뭐냐? 당의 힘을 키워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씀이 당의 지지율을 40%까지 키우신다는 거예요. 자, 40%까지 키우면 뭐 안 들어오고 싶어 들어와야 돼요. 40%인데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29%인데 당 지지율이 40%면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안 들어오고 싶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저기 안철수도 안 들어오고 싶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전신만씨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뭐 하고 싶으면.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힘을 갖고 지면 안 된다고요? 유승민, 김무성 세월들이 힘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거기는 자기들이 나중에 이 100%일 겁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원죄인 불법 탄핵의 이 원죄를 듣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또 꼼수, 별수, 의원 내각제, 개헌 한번 손댈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의 탄핵에 대해서 뭔가 덮으려는 것보다 그냥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호의호식, 기득권 유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불법 탄핵하는 그것도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인 거였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권을 차지하려는 이유도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기득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자신들이 보기에도 뭔가 당에서 뭔가 나올 것 같지가 않네? 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문재인과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잡았던 사람인데 뭐 두 번 못 잡겠습니까? 잡을 수 있지? 그럼 뭐겠습니까? 개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YT 청님이 개헌은 시간상 못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방송 해드릴게요.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하고도 시간이 많이 남아요. 네, 이미 제가 알기로는 개헌과 관련된 이 법안까지도 다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 다 끝났어. 네, 다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손만 잡아서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몇 명만 동조해도 바로 개헌 가능합니다. 바로 개헌 가능합니다. 자, 그 판을 이 사람들이 못 갖도록 당 내에서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유승민이가 탄핵 또 하겠대, 김무성이가 뭐 계엄령이 사실이래,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처하고 그거를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김무성이가 계엄령 얘기 툭 튀나오고 좀 이따 유승민이 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좌파들이 공격할 수 있는 먹잇감을 주면 저거들은 오히려 그걸 옹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론에서 거꾸로 도로새누리당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이런 보도를 해대니까, 왜냐면 언론도 불법 그 탄핵에 대한 이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 김무성 쪽의 얘기를 아마 침소봉대하고 불법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구발하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가는 거 아니야? 정신 못 차린 거 아니야? 반성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보니까 이걸 지금 계속해서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또 내일쯤 되면 월요일쯤 되면 김무성이 또 몰아갈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방송을 해드렸어요. 지금 민주당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예 그냥 이재명을 밀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이해찬이 등장해서. 이해찬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자, 원래 문재인은 대통령 할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해찬이 문재인을 찾아가서 꼬셨다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 내의 여론이에요. 그게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는 사실이고. 자, 그런데 그렇게 문재인을 만들었던 이해찬이가 지금 이재명이를 밀어주겠다고 자신의 밑에 있던 조정식이를 이재명 쪽에 보내고, 맞아요. 미국에 있던 양정철이를 지금 데려다가 지금 이재명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딜을 할까요? 결국은 문재인 테러 열어주는 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입장에서 문재인 그냥 감옥 안 보내고 그냥 두면은 그거 자기 대통령 시켜준다 그럽니다.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뒤통수 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 과정에서 물론 이해찬이가 그냥 당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물론 이재명의 뭔가를 갖고 쥐고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충분히 딜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 그쵸?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은 이재명까지도 밀어준다는데, 친문 세력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김무성이랑 유승민이가 지금 이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유승민이가 지금 대선 후보 나가고 되겠어요? 안 돼요. 즉, 이 사람들은 정권 교체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권이란 걸 우리가 차지해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 그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어떤 콩고물들을 받아먹을 수 있을까? 이게 저 목표라고 봅니다. 하는 행보를 보면 그래, 하는 행보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못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우리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한 수많은 증거 자료와 수많은 학자, 법조인, 뭐 언론에서 그동안 잘못된 것들이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유승민이가 나는 탄핵 잘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 그것 또 오면 또 하겠다. 정신 못 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믿고 이거 아니라 저거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절대 반성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뭉개버리고 그냥 묻어버리고 가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되면 개헌이 되는 거예요, 개헌.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유승민, 김무성 계열들이 거의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협박을 하느냐. 자신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말하는 뭡니까? 뭐 새로운 보수, 무슨 뭐 세련된 보수, 무슨 뭐 어쩌저쩌고 하는 보수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보수. 예, 무슨 뭐 진보 우파, 막 이딴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무성이가. 자, 즉,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러한 가치를 갖고 가지 않으면 중도 세력 나간다. 청년층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네. 이게 말이 돼요? 아, 근거 있어요, 근거? 김무성, 유승민이가 당이 없다고 중도 세력 나가고 청년층이 지지 안 한다는 근거 있냐고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맞아요. 자신들이 있어야지만 청년층이 우리를 지지할 거고 중도 세력이 우리를 지지할 거다라는 프레임 작업을 시작해 놓은 겁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과거 황교안 전 대표가 당한 거예요. 당한 겁니다. 마치 그 사람들 안 들어오면 중도 안 들어올 것처럼. 마치 그 사람들 안 받아주면 청년층이 나갈 것처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었어요. 반대였지 뭐. 아니었어요. 황교안 대표 쏘은 거야. 네,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뭐라고 말했습니까? 속지 마셔라. 속지 마셔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속지 마셔라. 그러니까 받아주지 말라고 말했는데 받아줬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전 대표도 자신의 뭔가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받아줬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프레임 작업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만약에 목소리가 나오면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도로새누리당, 도로친박당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노리고 뭐 이제 꽃놀이패처럼 지금 들고 뭐 흔들고 자빠졌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탄핵안 건넙시다. 황교안 대표 쓰겠죠. 지금 이번에 이제 갑자기 당 뭐 지지율이 높아지고 막 이제 투표에서 이기니까 20대 30대들이 마침 뭐 저것들을 위해서 아 이거 김무성이 잘하고 유승민이가 잘하니까 뭐 몰려온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칫하면 언론의 프레임 때문에 이게 또 먹혀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봐라 우리가 탄핵해서 그냥 묻고 가자는데 자꾸만 이걸 덜먹거려가지고 김용판이나 뭐 안에서 친박들이 뭐 탄핵파 뭐 얘기 자꾸 하니까 오히려 표를 깨고 20대 뭐 10대 20대 다 떨어져 나가고 중도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요 프레임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이번에 우리가 재보궐선거를 이기고 계속해서 문재인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 결국 문재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원내대표에 누가 됐습니까? 윤호중이 됐어요. 당대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대깨문들 방송 좀 보니까 우원식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강경 친문 세력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색깔 하나 변함없이.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일 행보를 벌일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이 강경하게 나가지만 이 사람들이 어차피 이 사람들 계속해서 똥볼 찰 거라는 거죠. 똥볼 차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무성과 유승민이 하는 짓을 보면 이거는 다른 거예요. 대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숟가락 놓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 내가 숟가락 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개파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러면 완전 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대선판 못 이깁니다.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강경 친문 세력으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뽑는다고 하는 과정에 이해찬이 등장을 해서 이재명을 밀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친문 세력들을 이재명 쪽에 어느 정도 붙여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뭐예요? 맞아 쪼개고 하지. 쪼개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근데 그게 뭐라고요? 쪼개는 것도 뭔가 건전하고 뭔가
우리에게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걸로 쪼개면 되는데 쥐들이 어떻게든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숟가락 얹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쪼개놓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는 그 말입니다. 즉 이런 프레임 작업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꿰뚫어보고 적어도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 자들이 원내대표와 같은 이런 꼼수를 못 버리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절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뭐 어찌됐든 뭐 김무성 쪽에서는 지금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유승민을 뭐 대권 후보로 아마 밀어붙일 거예요. 그게 이제 당내에서 이제 개파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뭐 만약에 당 대표가 누가 되냐 따라가지고 아마 이제 그 당 대표가 되면 나중에 대선 후보 뭐 이래 뽑는 이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그래 되면 당 안에서 야, 이 꼬라지 안 되겠다 이러면 막 선거 바로 앞에 두고 당이 쪼개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뭡니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가자. 우리 세력이 그냥 배지나 달고 있으면 되지. 뭐 대통령 뭐 그 정권 갖고 뭐야. 나중에 안 되면 그냥 내각제 손잡고. 그러니까 저희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통령을 만들어주려고 투표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확한 건 우리가 우리 시간 들이고 우리 비용 들여가지고 투표를 하러 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대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이 정권 들어서서 어떻게 됐습니까? 의식주를 위협하더니 이제는 건강과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정권에 살 수가 없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의 생각인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투표라는 걸 통해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투표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사람들을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치권이 바라보는 것들, 특히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이 우파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려는 투표를 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김무성,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 제발 좀 떠나라. 제발 좀 떠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근데도 지금 안 떠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그쵸. 오히려 프레임 작업까지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제는 진짜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4.15 부정선거 관련 총선에서 분명히 떠나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가 뭐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못 떠나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떠나게 해야죠. 당대표 선거 제대로 뽑아서 진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진짜 다음 대선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안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외국 국민들 뭐 생각해보세요. 탄핵을 묻고 갈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예를 들어 불법성이 없다 그래도 이거는 지금 4년 넘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이 정치적 탄압이 정상인이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니라는데 지금 현재 불법 사항들은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됐든지 유승민과 김무성은 두드러 막으려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 두 사람이 당에 계속 있으면 당은 계속해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자칫하면 좌파 프레임이 선거 때 들어가가지고 봐라 제가 국민의힘이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도로 새누리당이 아니라 박근혜 탄핵을 옹호하고 있지 않냐고 촛불 들었던 사람들을 또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해TV1은 지금 방송이 안 됩니다. 솔직히 저희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민감한 방송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도 가야겠습니다. 왜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방법이 제가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똑같으시다면 진짜 단순히 누군가를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투표로 인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물음표를 던졌을 때 그 사람이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 이거를 받으시고 저는 지지를 해주시면 그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지지하는 야당 개념이 아니라 여당을 견제하는 게 야당이고
더더욱이나 지금 현재 좌파 정권의 오만불순이나 이 뭐 진짜 극악무도한 이런 정권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투쟁도 못하고 아무 비판도 못하는 이런 국민의힘을 보면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투쟁력 높은 사람, 그래서 당의 체질을 개선해서 이 정권에 항거하고 투쟁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걸로 안 보여주고 김무성이나 유승민은 들어앉아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앉았고 그거 무조건 뭐 우리가 거머쥐고 있어야 된다. 거머쥐면 저거들은 100% 가서 손잡게 돼 있어요. 좌파들하고. 한번 잡았는데 안 잡겠습니까? 이걸 이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잡고도 남죠. 자, 지금 보면은 좋아요 많이 안 눌러주셨는데요. 아마 손상희TV2 오늘 좀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네. 시청자분. 네, 시청자분 많으시니까 우리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지금 손상희TV1이 유튜브로부터 방송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송 제재를 받아서, 뭐 때문인지는 제가 지금 한 10번 이상 물어보는데 안 알려주고 있어요. 내부 방침위를 안 알려주는 게. 그렇지. 뭐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금지당했는지 제가 물어보는데 제가 영문으로도 물어보고 있는데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충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 방침이라서 못 알려주겠대요. 아니 내가 제재받았는데 쥐들이 왜 안 알려줘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손상희TV2로 저희가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원이 좀 복구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2TV에서 방송을 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손상희TV1을 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아마 손상희TV2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슈퍼챗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K양님, 전세계 1등 애국방송 손상희방송 화이팅! 대표님과 최 기자님, 준앵커님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민님 최고의 애국방송 손상희TV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K양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기방송님 손상희TV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혜연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간다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드라님 구독과 좋아요는 수고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빨간색 까망색을 눌러주세요. 무료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최종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야희선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희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든데도 끝까지 저희 후원해주시는 황칠 오메기떡,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토요일 여러분 알다시피 6년째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집회에다 반납하고 살아가는 우리 우파들, 진짜 이거 빨리 될 수 있으면 온라인을 끝내야 되는데 아마 뭐 그 시간은 이제 바짝바짝 다가오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전국에서 집회나 1인 시위 하신 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도 뭐 방송 끝나면 이제 또 현장으로 가야 될 입장이고, 하여튼 모두 건강한 생각, 건강한 정신으로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찾아냅시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건강하시고, 잠시 오후 또 12시부터 또 집회 현장에 또 이런 소식도 전해드릴 거고, 이후 또 방송까지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